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그 임원 보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또 부인된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이제 보수의 개념.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시작해서 근거를 설정하고 또 이사회의 결의나 이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급 규정, 그러니까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규정을 정비하죠.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성과 보상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서 한도를 정하고 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사회의 또 결의를 통해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자, 정관,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 그리고 또 이사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다 정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는 최고 자치 법규인 정관의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근거 또는 위임 범위를 정하죠. 그리고 또 그 총 보수 한도액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설계하죠. 그리고 회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서 매년 영업성과 보상액을 지급하되 이때 이사회에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관과 임원 보수 지급 규정 그리고 또 이사회의 결의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죠. 이때 세무적으로 볼 때는 보수총 한도가 이제 정관에 있냐, 그리고 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냐, 이건 이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통해서 만들죠. 그리고 또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방법이 있냐, 이것도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이렇게 만들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정기상여는 월 급여의 600%,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정기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려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과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의 50% 이런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임원에 상여금을 주고 보수를 주는 거죠. 자, 이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그렇다 그래도 이제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거죠. 이게 실판례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급 금액의 크기와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 보상 비율이 적정한가? 우리가 그 올해 영업이익이 5억이 났는데 5억을 다 성과상여로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상여로 가져가면 이거는 이제 부인된다는 겁니다. 또 지배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보상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이익에 대비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주관적 의도는 없는지, 또 회사의 재산 상태, 채무 상태를 보아 이제 과다하게 지급한 게 아닌지, 또 우리 성과상여가 정기적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보수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에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임원, 또 동종업계 다른 회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예, 또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지, 예,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서 이 임원 보수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사례들에 따른 그런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근 임원들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비상근 임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회사의 배우자를 좀 이렇게 급여로 이렇게 놓고 등재하고 또 이제 급여를 좀 털 수 없냐? 우리 부모님을 좀 털 수 없냐? 우리 자식들을 좀 털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사실 또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비상근 임원도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지급 여부를 포함하여 보수 지급액과 근로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뭐 이거에 대한 보수는 이제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상근이 아닌 법인의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되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52조에 따라 부당의 계산 부인 여기에 해당된다면 비용 처리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근이 아닌 임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비상근 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사회 이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비상근 임원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 등을 심의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예, 이 경우 비상근 임원에 대한 손근 산입 판단 여부는 해당 법인의 규모, 업태, 또 영업 내용, 또 담당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일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며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또 법인이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출자자라는 사유, 주주라는 사유로 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적용된다. 비용 처리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예. 주주라고 우리 회사 이제 일을 안 했는데 급여를 받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 그 지급한 이 급여가 비용 처리 못 받은 사례들이 있죠. 예, 이것도 다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 또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근무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과세한 사례가 있죠. 사실 이 3번 사례는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관계가 안 좋았는지 어떻든 간에 그 출퇴근 기록부, 또 회사 조직도, 임직원 연락처, 또 뭐 식권 같은 걸 발행했는데 뭐 이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임원이 무슨 결제한 내역도 하나도 없다. 이래서 비용 처리를 못 받는 사례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그 입증 서류가 없을 때, 또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 비용처리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아도 이게 이제 비용 처리 받은 사례들도 있죠. 예, 첫 번째 이 경우는 그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참여했을 경우는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이 사례가 아마 그 한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그 의사결정 할 때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참여해서 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용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죠. 예, 이제 근로 형태에 관해서 그 변경된 그 관련 문서가 또 있었고, 또 인사명령서가 또 있었고, 또 이분이 그 직원 상조의 회비도 납부했고, 또 어떤 다른 분은 그 무역업을 그 이제 무역 파트에 일을 하셨는데 그 은행 관련해서는 이제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이제 지점장이 확인서를 제출해 줘서 비용 처리를 받은 사례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 급여를 지급받았다. 뭐 이게 입증됐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용 처리를 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비용 처리 받죠.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됐을 경우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죠. 이때 판단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조직도, 임직원 명부, 또 이제 인사명령서,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업무 공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매일 출근은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죠. 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다고 인정되면 또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경영에 참여했다. 예,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또 가능하겠죠. 또 회사 내부 결제 서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조 회비 지출 내역, 또 식권 발행 내역, 또 이제 신용카드 내역서. 예, 이게 또 우리 회사에 근무한다 그러는데 매일 집 근처나 다른 데 가서 신용카드 쓴 게 나오면 뭐 이거는 당연히 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우리 회사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는 또 부인된 사례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상여입니다. 상여. 아까는 급여였고 이제 상여가 비용 처리 못 받은 사례. 급여는 인정받았는데 이제 상여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여는 이제 비용 처리를 못 받은 사례에 대해서 국세청 얘기를 좀 가져와서 제가 발췌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원의 보수 상여는 원칙적으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결정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렇지만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유보된 이익을 분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거죠. 예. 또 그리고 특별 성과급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때, 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매년 임대 수입의 뭐 10%, 이게 아마 임대사업자 분야 같은데 이것도 아마 과세관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봅니다. 한 10% 정도면은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비용 처리를 못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뭐 당연한 얘기죠. 또 상여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이때 이제 거액의 상여금을 수시로 지급받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또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 평가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성과금을 지급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시행되어 사전에 성과금 지급 규정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다시 얘기해서 오늘 성과금 지급 규정을 만들고 1개월 있다 바로 집행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산정 근거 없이 거액의 상여금을 가져간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법인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익 처분을 좀 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처리를 받은 사례들입니다. 예. 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우리가 줄이려고 상여금을 좀 준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없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여를 좀 많이 가져갈 경우는 배당도 좀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등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또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그 평균 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비슷하게 가져갔을 경우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수년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묵시적인 지급 규진에 따른 거다. 이렇게 이제 판명될 경우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급 기준이 있고 성과 평가 방법이 있는 경우 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됐다. 이럴 경우는 다 비용 처리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들을 보시면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 규정이 뭐 있는 건 당연하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내근로복지금이나 이익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뭐든지 이제 순리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하고 또 규정들이 다 있고 또 절차를 다 준수한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